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이교우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드라이브는 전 세계은행 총재였던 한국계 미국인 김용 총재의 명언을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정말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즉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이 말이 사실 어려운 말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교육과 관련된 그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제 친구 중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게 일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일을 내가 직업으로 찾으려면 적어도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직업으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 찾아줘야 되는데 젊었을 때에는 경험도 적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계속 공부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면은 너한테 기회가 많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게, 그 찾는다는 그 자체도 어렵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직업, 고급 전문직 이런 쪽만 하려고 하지 다른 일은 찾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 총재가 한 이 얘기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교육시켰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맞는지 모르니까 사주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주 분석을 한번 받아갖고 내가 어떤 쪽에 특징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된 사람이면은 내가 사람을 가리키는 일, 이런 것도 괜찮겠다. 예술 쪽으로 발달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술 쪽에 뭐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직업을 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힌트를 사주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이 제가 영상 시작할 때마다 장점을 찾아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아주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쪽이 좋겠다, 아니면은 봉급생활자가 낫겠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역마살이 강하냐 화개살이 강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라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주를 통해서 내가 진짜 어느 쪽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쪽에 소질이 있는지 그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용 총재가 한 것처럼 그런 일을 찾아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지상주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갖고 이 아이가 고급 전문직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부모들이 다 그래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간다, 연고대 간다, 이렇게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강남 8학군에 보내려고 하고 막 과외선생 데려다가 1대1로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투자해 가지고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냈다. 그럼 그것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든 연세대학이든 그 학교를 나왔으면 그것 자체로 나는 대만족이야. 더 이상 바라질 않아.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좋은 직업도 갖고 수입도 좋고 사회 지도층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였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 공부 잘 가르쳐갖고 의사를 만들겠다 그런 건 아직까지는 좀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입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좀 난데 나머지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 조카가 소문난 수재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전교 1등만 하다가 조국씨 따님이 다녔던 그 한영고등학교죠. 거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학교를 과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졸업도 과수석으로 했어요. 삼성 장학금을 받고 삼성에서 인재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데 장학금을 줘요.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주는데 삼성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보통 수재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나이가 35세거든요. 아직까지 박사 학위를 못 받았어요. 누나 말에 의하면 한 1, 2년 정도 있으면 박사 학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박사학위 받는다고 치고 한국에 와갖고 교수를 한다든가 자리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 자리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조카가 교수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학 강사들 수입이 적어갖고 그게 사회 문제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공부 이렇게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한 혜택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대기업 갔다 월급 한 300만원 400만원 처음에.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아무리 잘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봉 1억을 넘을 수 있느냐. 1억 넘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그 전에 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2억 정도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수많은 경쟁을 뚫고 위에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계속 놀다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장사 같은 거밖에 없잖아요. 일찍 들어가서 장사 배웠어요. 그래서 10년 15년 이렇게 장사 배우다가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장사가 잘 돼요. 2개 3개 차리고 한 달 수입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조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미용실 가서 미용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내내 그렇게 일을 하다가 기술자가 돼가지고 미용실 하나 차렸어요. 미용실 잘 돼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일 것 같아요?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습니다. 잘 되니까 가게를 하나 또 샀어요. 그래서 미용실을 30대 중반에 2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여행도 가고 고수입을 올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옛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어떤 일에 맞는지 모르니까 일단 사주 상담을 받아가지고 내 사주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대학에 보내고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상관이 없죠.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한번 실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누구는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안 가고 부동산에 맨날 가가지고 어디에 땅 사면 좋아, 어디가 땅값이 오를 거야, 맨날 그 얘기 듣다가 등록금 받아가지고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때 땅을 살 수 있었거든요. 자기 등록금 갖고 땅 산 사람, 그 사람 부자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엉뚱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실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실리적으로. 예전에는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만 최고로 했는데, 제가 이제 50 정도 돼가지고 생각해보면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 논다는 얘기는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도 좋고 성격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성도 좋고 자기 자식들도 잘 돌보고 예뻐해주고 잘 놀아주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놀 줄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잘 놀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 총재의 사주를 보면 이분이 인성운이 아주 강해요. 의사 출신인데 세계은행 총재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5살에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가신 분인데, 한국의 전문가 집안이고 그 부모님부터 우수한 분들인 건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남들이 우러러보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꿈꾸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앞가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주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이 찾아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